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바라 쿠니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고 웬디 커셀만 선생님이 글을 썼다고 하는데요. 강연숙 선생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출판사는 느림보네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엠마 할머니의 생일이었어요. 할머니는 72살이었어요. 엠마 할머니에게는 아들, 딸이 4명, 손자가 7명, 증손자가 14명이 있었대요. 대단하시네요. 가족이 찾아오면 할머니는 행복했어요. 푸딩과 초콜릿 크림파이를 굽고 집안 곳곳에 꽃도 꽂아 놓았죠. 할머니 가족은 선물을 많이 가져왔지만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어요. 할머니는 혼자 지낼 때가 많았죠. 그래서 가끔씩은 무척 외로웠대요. 할머니가 여기를 어떻게 오르셨지? 어머, 대단하시다. 세상에. 근데 나무가지가 너무 여려서 잘못하면 할머니 다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위험하시다. 엠마 할머니 하나뿐인 친구는 주황색 고양이 호박씨였어요. 할머니와 호박씨는 밖에 앉아서 함께 햇볕을 쬐었죠. 딱따구리가 나이든 사과나무를 쪼는 소리도 들었고요. 가끔씩 호박씨는 나무 꼭대기에서 꼼짝도 못해 할머니가 구해줘야 했어요. 그렇지만 엠마 할머니는 귀찮아하지 않았답니다. 할머니는 나무 타기를 좋아했거든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전 못 오를 것 같은데. 다칠까봐 무서워서. 하긴 근데 고양이가 구원의 손길을 또 보내는데, 눈길을 보내는데 또 마다할 순 없겠지만 말이죠. 엠마 할머니는 소박한 것들을 좋아했어요. 눈이 현관문턱까지 쌓이는 것을 바라보기 좋아했고요. 앉아서 고향인 산 너머 작은 마을을 생각하기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가족 모두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불쌍한 할머니, 이젠 정말 늙으셨어. 불쌍한 할머니요? 말이 좀 그런데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불쌍한 할머니는 좀 그렇네요. 가족은 할머니의 72번째 생일 선물로 산 너머 작은 마을 그림을 선물했어요. 할머니는 그 그림을 벽에 걸었어요.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말했죠. 멋지구나.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건 내가 그리워하는 고향 마을이 아닌데. 엠마 할머니는 날마다 그 그림을 바라보며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표정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시무룩해졌어요. 그쵸? 이거는 이제 고주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약간 고급스러운 전원주택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그죠? 그러던 어느 날 엠마 할머니는 무언가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물감이랑 붓, 이젤을 사왔어요. 이젤이 이렇게 커요? 신기하네. 이렇게 큰 이젤도 있군요. 그리고 창가에 앉아서 기억나는 대로 고향 마을을 그렸어요. 기억나는 대로 고향 마을을 그리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요. 엠마 할머니는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벽에 걸려있던 그림을 내려놓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걸었어요. 와, 되게 멋지신데요, 이분. 그리고 날마다 자기 그림을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지요.
가족이 찾아오면 선물 받은 그림을 다시 걸어 놓았다가 가족이 떠나면 바로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바꿔 놓았어요. 얼마나 이게 배려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깜빡했지 뭐예요.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증손자가 벽을 가리키며 묻는 거죠. 저 그림 어디서 난 거예요? 우리가 선물한 그림이 아니잖아요. 할머니는 벽을 쳐다보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가족 모두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죠. 그렇네요. 저 그림은 어디서 난 거예요? 마침내 할머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그렸어. 할머니가요? 가족 모두가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그 그림을 얼른 벽장 안에 감추었죠. 모두들 외쳤어요. 잠깐만요. 감추지 마세요. 멋져요. 그림을 더 그려보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많이 그렸어. 그러고는 벽장에서 20점도 넘는 그림들을 꺼내온 거예요. 너무 멋지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와, 이것도 엠마 할머니가 그리신 건가 봐요. 그날부터 엠마 할머니는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는 현관 문턱까지 쌓인 눈을 그렸고요. 꽃이 활짝 핀 나이든 사과나무와 그 나무를 쪼고 있는 딱따구리도 그렸대요. 와, 너무 근사하죠, 여러분? 세상에, 누군지 알겠죠? 햇볕을 쬐면서 발끝을 오므리고 있는 호박씨도 그렸고요. 할머니는 고향인 산 너머 마을을 그리고 또 그리고 자꾸 그렸대요. 곧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엠마 할머니 그림을 보러 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할머니는 또 혼자였죠. 세상에 갤러리가 됐어요. 집이. 그렇지만 이젠 엠마 할머니는 무언가 달랐어요. 할머니는 날마다 창가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림을 그렸어요. 수백 점도 넘게 그림을 그렸죠. 벽에는 온통 할머니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벽장에도 가득 찼고요. 부엌의 찬장에도 걸려 있었어요. 엠마 할머니는 자기가 좋아하는 곳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도 외롭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자, 이른이 넘으신 할머니이신데 그 계기는 참 너무나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죠? 72살 할머니께서 저건 내 고향이 아닌데, 내가 그리워하는 고향이 아닌데에서 시작된 그 취미 활동들이 다른 손님들을 부르고 또 이제 외롭지 않은 여생을 즐기시는 아주 멋진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자, 좋아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도 없겠죠? 여러분, 오늘 꿈꾸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거, 그림 그리기도 가능할 것 같지만 그 외에도 가능한 것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특별한 취미가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그 소식에 힘을 입어서 새로운 특별한 나만의 취미를 한번 개발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